그래서 오늘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나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세 가지 주제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sound, 소리에 대한 거, 두 번째가 structure, 문장 구조에 관한 거, 그 세 번째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인출할 것인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 거의 한 학기 분량의 강의들인데, 자, 어, 압축해서 맛보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그 사운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죠. 많은 한국 분들이 아는 단어예요. 중학교 때 다 배운다는데, 미치겠는 거, 왜 안 들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네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와 한국어의 음역대가 다르다. 네, 음성 변별력, 리듬과 멜로디, 음절을 카운팅하는 거에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악기를 생각해 보시면 악기마다 음역대, 뭐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악기마다 소리가 다르듯이 언어마다 그 소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음을 첼로로 플레이를 했을 때와 바이올린을 플레이했을 때 소리가 다르잖아요. 같은 음인데도. 네. 네, 그 언어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어와 한국어 좀 음역대가 비슷한데 음, 한 500에서 뭐 그 2만 정도의 헤르츠에 있다 그러면 영어는 그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기의 익숙한 그 주파수 음역대 외의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로 뇌에서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모국어의 주파수가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잖아요. 일단 영어 소리에 정말 정말 많이 노출이 일단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대충 하루에 8시간을 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집중하는 그 정도의 시간 투자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 음, 그리고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프레이즈나 구는 반복해서 여러 음성, 남녀노소, 여러 가지 그 인종의 소리들을 다 들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유글리시라는 웹사이트 아세요? 아니요? 이제 이 유글리시라는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여기다가 뭐 이런 어, 프레이즈를, 이건 쉬운 프레이즈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은, 요런 구를 tool, 사용한 especially if you want to learn English. 포인트를 모아주는 거예요. I want to know,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음, Come. Do you want to learn 다양한 소리들을 English. If you say, I want to learn English, 이제 들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음, 잘 안 들리는 구가 있으면 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유용한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래나 챈트 같은 거에 많이 접하시면 좋은 게 많이 반복해서 들어도 덜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 일단 정말 많은 양을 들어야 된다. 네, 음, 그리고 다양한 소리로 또 들어보고 노래나 챈트를 이용하시면 좋다. 당신의 귀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음역대가 달라서 이제 아, 못 알아듣는 어려움이 있다. 이 두 번째 이유로 한번 가볼게요. 음성 변별력에 관한 것인데, 음, 예를 들어 우리말 이라는 소리가 있고 영어에는 이 음, 그리고 에라는 우리말 이와 비슷한데 다른 두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이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소리, 영어의 에, 이 두 가지 소리가 다 겹쳐 있어요. 어중간한 중간의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로 사람들이 이를 말할 때도 이로 들리고 에로 말할 때도 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영어의 각 소리들 있잖아요. 음, 자음, 모음 소리들을 한 번쯤은 정말 정확하게 배워보는 거예요. 모국어에서 유사한 소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음, 어떻게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이 음, 근육이나 혀 모양 같은 거를 제대로 한 번은 배워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소리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다른가에 예민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또 우리 두뇌에서 이 다른 게 중요한 거야? 이걸 알고 나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삐릿할 때 이 소리는요. 그 손가락으로 여기 근육을 만져봤을 때 근육이 당겨져서 딱딱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음, 할 때요. 근데 한편으로 이 소리는
근육이 전혀 당기지도 않고 긴장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말 이는 그 중간에 있지만 그나마 구분을 하자면 이쪽 이 소리하고 조금 더 가까워요. 우리말 모든 모음은 긴장된 모음이에요. 음, 영어의 긴장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좀 집중해서 한 2, 3주 정도 배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연습해 보면은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어와 이 유사한 거리에 있는 그 우리말 이 이런 소리들을 묶어서 음,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시는 게 이제 필요해요. 우리말 에와 영어의 에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말 에 소리보다 영어의 에는 턱을 정말 다 내려야 돼요. 훨씬 많이. 턱을 내리니까 여기 뼈 있는 부분이 손가락 음. 넣었을 때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그러네요. 손가락에, 네, 그 소리예요. 그 재밌는 것이 이제 요 도표가 여기 앞에 보면은 입 앞에서 나는 소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턱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영어의 이를 이, 이 이,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턱만 한번 쭉 내려보실래요? 이. 이 이렇게요. 어, 네,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소리를 다 내신 거예요. 영어 발음 발성하시는 선생님이 조언 주신 입이 여기 있다고 음, 상상하래요. 많이 잘 들어보면 여기서 소리가 정말 많이 나요. 제가 영어로 발성할 때는 어, 이런 식의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가 어, 정말로 많이 나거든요. 교포 아이들 한국말 할 때와 그 아이들 영어를 할 때 정말 음색이 달라져요. 정말 다른 음, 악기를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발성하는 거, 소리를 정확히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대충 안 해고 정말 한 번씩 정확히 배워보고. 근데 이걸 배운다고 소리가 바로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걸 알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아닌 건 너무 큰 차이예요. 이거를 알고 하면 많은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이게 근육의 문제거든요. 근데 근육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지식을 일단 어, 알고 계속 소근육, 입안의 근육들을, 목의 근육들을 발달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문자가 우리가 듣는 소리를 제한한다라는 점. 여기 파란색에 있는 새 단어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딸, TAL로. 달, 탈. 네. 네. 딸, 달, 탈. 네, 우리한테 너무 다른 소리잖아요. 근데 음, 그 한국어를 접해보지 않은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그냥 다 탈이라고 들리는 거야. TAL. 왜 그럴까? 영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엄격히 다른 소리임에도 이거를 음, 받아주는 그릇이 이거 TAL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똑같은 현상이 우리 말에도 나타나죠. 원어민이 들 때는 the, vision, G가 세 가지가 너무너무 다른 소리인데 다 지읒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수, 슈, 추. 세 가지 소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소리들이요. 이 소리들과 이 소리는 모든 게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게 요것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내가 이 세 가지 소리를 낼 수 있고 세 가지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소리도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안 돼요. 되잖아요. 예, 그게 문자가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이제 해야 되나?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수, 슈, 주 이렇게 내보는데, 내면서 이제 여기만 울려요. 이 소리를 내다가 어떻게 갑자기 울려요? 어렵잖아요. 예, 그때는 앞에다가 아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음, 모든 모음은 이 목을 울려주는 유성음이잖아요. 모든 예, 모음이.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울려주고 있다가 이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아수. 근데 그 어, 사이에 이 Z 사운드를 순간 냈어요. 예, 아수, 예, 아슈, 아추. 이런 식으로 모음을 내다가 이 무성음을 내보면은 그 중간에 딱 걸리는 예, 이제 그런 식의 연습이 또 음, 하나가 있고 또 예, 한 가지는 우리가 문자 때문에 제한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 우리말로 이거를 시옷으로 적잖아요. 예. 그러면 이 z 사운드를 지읒이 아니라 시옷인데 이렇게 목구멍 소리를 올려줘라는 이런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수를 만들 때 우리말 시옷이나 S 사운드 할 때 혀끝이 어디에도 닿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혀끝이 아무 데도 안 닿는데 여기만 올려보는 거예요. 어, z. 주. 예, 그 소리예요. 너무 음. 잘하셨어요. 이 소리도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는 소리예요. S와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는 요 볼록 나온 데가 윗니 두 편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시오 소리나 S 소리를 낼 때는 혀 끝이 요쯤에 향해 있어요. 예. 그런데 쉬 소리 때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 소리는 예. 재밌는 게 여기 닿아요. 닿았다가 떼어지는 떨어져. 소리예요. 어. 그래서 혀가 어디 닿고 어디에 위치하는데 목점을 올려서 이런 정확한 방법을 아시면 이런 소리들을 구분해서 만드실 수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문자들 때문에 막힌다면 내가 이미 익숙한 한글 문자를 갖고 이런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소리는 우리말 지읒하고 비슷하죠. 예,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말 지읒과 이것도 완전히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지읒하 말할 때 혀 끝이 여기 닿아요. 윗니 뒤에. 이제 자자 해보세요. 자자. 그 혀 끝이 윗니 뒤에 닿는 게 느껴지세요? 네. 한국어는 거기에 닿는데 영어로 말할 때는요. 여기 닿으셔야 돼요. 볼록 나온 부분에. 자자 이렇게. 그거 하나 올렸는데 0.3mm 차이가 달라지죠. 제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는 느낌이에요. 그 우리말 지읒을 말할 때는 혀 끝에 그 가장자리가 넓게 닿아요. 그런데 영어로 말할 때 여기가 혀가 이렇게 뾰족하게 닿아요. 예, 혀를 뾰족하게 모아서 예. 갖다가 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말은 자자. 둥글게 자자. 넓적하게 많은 부분이 음. 윗니 뒤에 닿아서 자자 이런 소리가 나요. 조금만 다르게 해도 소리가 달라지죠. 자자. 네. 야, 이런 원리들을 조금만 배우시면 발음도 그렇지만 듣는 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어에 이 기존에 있는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을 더 이용을 해서 소리가 이렇더라고 계속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일본인들이 보면은 F 사운드하고 Z 사운드가 일본어에 있잖아요. 이 소리를 다 듣고 이 소리를 잘 내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보다 가타카나 히라가나가 소리가 더 적으니까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들의 문자에 있는 소리는 잘 듣고 잘 발음을 하거든요. 우리 말에서 이 단어를 말할 때 이 비읍과 이 비읍이 다른 소리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쵸, 우린 절대 생각 안 하죠. 그 생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네. 자, 그런데 네. 이거를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들었을 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를 이렇게 써요. 푸구. 두 번째는 이렇게 써요. 포기. 세 번째는 이렇게 써요. 찰자. 그러니까 우리말 비읍이요. 다른 소리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읍은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부산하면 왠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들은 사람은 공식 명칭이 이럴지라도 들은 사람은 푸산으로 부산. 써요. 그래서 영어 학습 때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영어의 B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그 반음 차이 같아요. 우리말의 피읍, 영어의 피, 우리말의 비읍 이런 순서로 있는 것 같아요. 반음씩. 그래서 그 한국어 소리를 낼 때 강의하는 그 자료들을 보면 한국어의 피읍은 피보다 더 바람이 많이 나가는 소리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차이들을 그래서 좀 익혀가 보면은 소리를 듣고 내가 발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미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고 할 때 우리말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말 소리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말의 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출발점이 거기니까. 세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그 리듬 앤 멜로디. 첫 번째 있는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His play ball. 네, 이 세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7개, 9개로 된 문장을 말하는 것이나 대충에 걸리는 속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단어, 음절을 하나하나 말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단어 수가 늘어나고 음절 수가 늘어나면 한 문장을 마치는 속도가 그거에 차이가 나는데 네. 영어는 그거에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Kids play ball. The kids play ball. The kids are playing ball. The kids are playing with the ball. The kids have been playing with the ball. 처음에 나오는 것과 맨 마지막에 그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크가지 이제 소리에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실라바 하나하나 소리를 내는 게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 이런 게 있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 언어 중심으로만 소리를 내게 되는 게 뭐 영어나 독일어나 러시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라버 타임즈랑 영어의 스트레스 타임즈가 이게 원리가 다르구나. 동영상 찾아보시면 이런 거 연습시켜 주는 것들이 좀 꽤 있거든요. Walk to store now. Walk to the store now. I'll walk to the store now. I want to walk to the store now. Let's walk to the store right now. 아, 네, 이렇게 길이가 달라져도 걸리는 속도가 비슷하다. 양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영어 문장 말할 때. 그게 듣는 거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들을 계속 초기에 연습해 두시면은 요런 원리로 말을 하고 요런 원리로 들으면 되는구나를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한국어는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조사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우리말에 없는 조사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사가 있어서 청구청구를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영어는 그게 없으니까 소리를 높은 음을 내거나 강조를 해서 그 조사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철수가 피자를 먹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식으로 말할 때는 철수 먹다 피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조사가 들어가는 단어를 내가 높은 음으로 말하거나 강조를 한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많이 맞아들어요. 네, 이거를 그냥 철수 had pizza 이렇게 말하는 것과 철수 had pizza 이렇게 말하는 것과 순간 이해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높고 낮게 하는 것 자체가 문장의 구성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강조해서 말해요. My father told me that I should enjoy my life. 이제 그런 원리들을 자꾸 예민하게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이제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여기서는 이런 게 다 조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도 실제로 What does it mean to be generous? 이렇게 정말 말을 해요. mean하고 gen이 올라가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What is it? 이 세 단어잖아요. 근데 이 세 단어의 길이는 이렇게 짧아요. What does it mean? mean이 한 단데 더 길죠. 이렇게 말을 해야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이렇게 하는 이유가 What does it mean?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데 그래서 음절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굉장히 짧게 말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단어는 길고 음이 높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내가 높여주고 길게 말하면 되는구나.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슬라버 카운트에 대한 얘기할게요. 한글은요 기가 막힌 게 슬라버 하나하나를 이렇게 네모칸 안에 하나하나 넣어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슬라버 음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울 필요가 없어. 근데 영어는 담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그 초등학교 1학년 킨더 때 아이들이 음절 세는 걸 배워요. How many syllables in this word? 이렇게요. 맥도날드
한국어로는 몇 개죠? 사음절이죠. 네, 근데 영어로는 몇 삼음절? 음절이죠? 3음절 맞아요. 그렇게 음절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두뇌 구조가 한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한 슬라브를 이 네모칸 안에 다 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3음절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영어로 갈 때 첫 번째 음이 먹이거든요. 음. McDonald's 이렇게요. McDonald's. love 아니고 love. 그 오렌지 우리말로 하면 3음절인데 영어는 2음절이거든요. orange 이런 식으로요. orange. milk 아니고 milk. 근데 크를 좀 끌어주세요. 근데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야. family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강세가 받지 않는 모음은 생략이 돼요. 패밀리마트 이렇게 네. 3음절로 발음하지만 영어로는 family 두 음절로 발음하는 축약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영어 노래나 영어를 알아들을 때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라블스를 좀 정확히 알고 네. 그런 게 더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리는 대로 그냥 일단 적어보시고 음. 그게 내가 다 단어를 못 알아듣더라도 그 실라포 카운팅에 맞게 들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운 발음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소리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순수하게 소리를 다 들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음. 이미 자동 입력, 이미 필터링을 많이 하게 내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것이 이제 슬러브 카운팅,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자꾸 리듬하고 멜로디하고 그 스트레스를 강조해서 발음하는 것들을 이제 배워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진짜 영어 네. 하면은 빨리 명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어 문장을 막 일기 같은 걸 술술술 자소서를 술술술 쓰는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구나. 게다가 현지에 사는 분들은 더 그걸 실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예, 이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게 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그럼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좀 돌아가는 듯해도 어, 이 부분을 연습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